오늘은 크론 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웹사이트에서 2018년 7월 15일 따끈따끈합니다. 아직도 어제 기사죠. 제목이 치질인 줄 알았는데 크론병 환자가 10대에서 20대가 절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론병이 이제 굉장히 생소한 분이 많으실 텐데요. 크론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 아주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살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만큼 치료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물론 서양 의학에서는 치료 방법 자체가 아예 없지요. 전혀 손 놓고 있어야 될 상태고, 한의사들 중에서도 그 크론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기사를 잠깐 보게 되면 작년 총 진료 환자 2231명에서 2015년보다 15.6%가 늘었다 얘기죠.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환자 2명 중 1명은 10대 내지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아시아보다는 서양에서 많이 발병하던 크론병은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국내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돼 있죠. 성별은 남성이 전체 환자의 66.4%면 거의 3분의 2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아니고 3분의 2에 가까운 내용이고,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소화관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며,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부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대장 말단부, 소장 등도 주요 염증 발생 부위다.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양방에서 알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식습관의 서구화와 유전적인 요인, 면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흡연 역시 크론병의 발생을 촉진하고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전해진다. 여기에서 볼 경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원인은 GMO하고 백신,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아주 심각하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구화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GMO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 크론병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1950년대라든가 60년대 같은 경우는, 그때는 GMO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크론병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찰스 다윈이 설명했던 것처럼 적자 생존의 법칙에 역행하는 당한 그런 것을 가장 기초적인 상식마저도 잊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서양 의학을 배우고 그것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참 안타깝죠. 한의사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유전적인 요인을 양방에서 쓰니까 그냥 부화 내동하는 셈으로 그냥 유전적인 요인 언급을 하는 한의사들이 꽤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유전은 절대 아니죠. 크론병의 주요 증상은 복통과 설사, 혈변, 발열, 체중 감소, 항문 통증 등이다. 이렇게 되고, 치질 증상으로 오인하기 쉬워서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냥 오진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크론병은 증상이 나아졌다가 심해지기를 반복하는 질환이므로 적절한 약물 치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약물 치료 갖고 치료가 안 됩니다. 세계 어떤 약물 갖고도 이 크론병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항생제를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여기 설명된 것처럼 이창균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평생 지속하는 질병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다고 결정내라는 것이 오만한 것이죠. 그만큼 어리석은 거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동반하면 대부분의 환자가 큰 문제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빠른 시간 내에 고칠 수가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하나를 볼 때도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갖고 기사를 보게 되면 이 허점들이 다 읽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포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테스티모니얼즈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크론병을 검색을 해보면요. CROHN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2015년 1월 16일이죠. 이날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금요일날 1월 16일 2015년에 이 환자가 내원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이 환자가 내원하기 전에 제가 크론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느냐, 또는 크론병에 대해서 막 깊은 지식 또는 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 치료해본 경험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크론병이 아까 다음백과에서 설명된 것처럼 그러한 증상을 갖고 있다는 것만 설명이 됐은 것이지, 참 다음백과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다음백과를 잠깐 볼까요? 같은 얘기입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며, 궤양성 대장염과는 달리 염증이 장의 모든 층을 침범하며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부위인 회맹부에 발병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로 대장, 회장, 말단부, 소장 등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원인은 당연히 모르죠. 원인은 오장육부가 건강하지 못해서 나쁜 박테리아를 어떤 숫자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단합니다. 이 양반은 30대 초반인데 2009년, 그러니까 6년 전에 크론병에 이제 진단을 받은 거죠. 브로콜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저녁을 과식을 하거나 또는 많이 먹은 후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식사가 이 크론병을 유발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 3월에 MRI를 찍었는데 소장이 가늘어진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상황이 나쁘게 될 때는 이제 그 엉덩이하고 그 고환 부위가 통증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통이 항상 24시간 하루 종일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허리 중앙 부위가 간헐적으로 통증이 생기고, 어떤 음식을 먹든 아주 그냥 바로 복통이 생기고 또 설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나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밥을 못 먹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소변이 굉장히 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걸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이 환자가 내원을 하면서 증상을 기록한 기록부가 나타납니다. 이건 여기서 넘어가고요. 펜타사라고 하는 그 항생제를 2g이니까 그게 상당한 양입니다. 그걸 6년 동안 먹어왔는데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죠. 양방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이 환자의 친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고 있는데 백인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지안피안이라는 그 한약을 먹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정제를 사다가 먹었죠. 2주 전에부터. 그랬는데 먹고 보니까 더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얘기죠. 여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더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의사들한테 가서 침을 맞아봤는데 뭐 중국 침 맞아봐야 뭐 맨날 똑같죠. 중국 침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 펜타사라고 하는 약의 이제 451명 항생제를 이제 451명에게 한 결과 3.5%가 설사가 생기고 2.2%가 두통이 생기고 그다음에 욕직이죠. 3.1%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항상 그 항생제가 좋은 박테리아도 함께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오게 되게 되면은 전에 치료한 경험이 없고 누구한테 어떻게 치료를 이 크론병이라든가 어떤 특정 질병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방법을 몰라도 정통 사암침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침술이기 때문에 그날 이 환자가 떠나자마자 바로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오후 4시 32분에 글을 써서 올렸죠. 복통은 2번 있었으나 2분 이상 가지를 않았고 이 치료를 받기 전에는 더 자주 아팠고 더 많이 아팠었다. 그 다음에
그 요통도 훨씬 적해졌다. 치료받고 난 다음에 90일이 된 것이 88로 떨어졌죠. 뭐 모든 그 불편한 게 다 사라졌고,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바로 3일째. 그 정통삼침은 항상 환자들에게 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러니까 자주 받으면 자주 받을수록, 더 오래 받으면 오래 받을수록 효과가 비례해서 좋아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침을 맞게 되면 휘지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 샤워를 금해야 된다, 뭐 그런 엉투당투한다는 말을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그러면 침으로는 못 살린다는 결론밖에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침밖에 없는데요. 3일째도 뭐 거의 같은 방법으로 치료했고요. 뭐 소변 때문에 깬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위통이 좀 있었다. 소변 물줄기가 더 강해졌고, 대변을 5번 봤는데 고름만 나왔었고, 어제는. 그 다음에 오늘은 3번 또는 4번을 대변을 봤다. 그 다음에 황금색 변을 보고, 근데 설사기가 조금 있었다. 배가 아팠던 것이 한 4번, 5번 있었는데 2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고, 올 때마다죠. 그 다음에 굉장히 가볍게 왔었다. 요통은 2번 있었으나 가볍게 왔었고, 5분 이상 지속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치료했죠. 90일에서 또 90일. 점점 줄어들죠. 맥박이. 다음날 또 왔습니다. 나흘째. 매일같이 오게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88로 맥박이 또 떨어졌고, 아무런 일 없이 전혀 편하게, 문제없이 편하게 잠을 잤었다는 얘기고요. 소변 힘이 더 세졌다. 뭐 복분자는 저리 가라죠. 뭐 정통사암심에 비할 게 있습니까? 대변을 한 번밖에 안 보고 완전히 정상적인 황금색 대변을 봤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때 다 고쳐진 겁니다. 크론병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위통이 한 번 있었는데 10초 이상 지속되지 않았고 굉장히 짧게 굉장히 편하게 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통도 한 번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음식 맛이 더 맛있게 배어졌고 식욕도 생겼다는 내용이죠. 맥박은 또 78까지 내렸습니다. 매우 좋은 상태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왔네요. 5째 계속 왔습니다. 이제 맥박이 89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그 위통과 요통이 다시 돌아와서 새벽 5시에 2분 동안 왔었다는 얘기죠. 어제보다도 하루 전보다 소변 물줄기가 더 강해졌고, 대변을 두 번을 봤는데 역시 황금색이고 그 대변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고, 낮에 굉장히 경미한 요통이 한번 왔었는데, 이게 낮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입니다. 일어났을 때 5분 동안 경미한 요통이 지속이 되었었다. 역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고 소화도 더 잘 됐고, 그 다음에 모든 약을 다 끊었다는 얘기죠. 그 한의사인 그 백인 친구가 보냈던 약도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조식품도
끊었는데 그게 저한테서 치료받기 시작한 첫날부터 다 끊었던 거죠. 그 다음에 치료 후에는 맥박이 79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한 3, 4일을 건너뛰었네요. 수, 목, 금 3일 건너뛰고 나흘째 토요일날 왔죠. 86 맥박수가 됐고 지난 나흘 동안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경미한 요통이 몇 분만 주워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 괜찮아졌고, 대변은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봤는데 계속 황금색 대변이었고, 설사도 아니고 된 대변도 아니고 아주 좋은 대변이었고,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건강 상태가 옛날에 건강했던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치료 후 전에는 86 맥박이었던 게 84로 줄었고, 위가 치료 후에는 좀 더 편하게 되었었고, 페인, 그러니까 통증과 불편한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왔네요. 1월 24일에서 1월 30일이니까요. 맥박이 92였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소변 때문에 2번 깬 적이 있었고, 소변 물질기는 뭐 적절하게 힘이 생겼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두 번의 대변을 보게 됐고, 대변 색깔은 계속 황금색이고, 요통은 거의 없어져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경미하게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아랫배가 단단하고 딱딱했던 것이 많이 좋아졌고, 건강 상태가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좋아졌다는 얘기죠. 맥박은 92에서 치료 후에 82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환자가 그냥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번 만에 그냥 다 치료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통삼침의 몇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환자가 너무 빨리 낫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치료 방법을 사암도인의 한열보사법 중에서 소장의 열을 낮추는 방법을 치료를 했지만은 이 외에도 다른 경혈을 몇 개 썼습니다. 행간사라든가 영곡사, 골륜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들어갔죠. 하지만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단순하게 한열보사법의 소장열을 내리는 방법이죠.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 가서 여기로 가야죠.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 가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크론병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기 뭐 관련된 크론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설명이 쭉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크론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게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설명된 치료 방법을 설령 그대로 자침을 하게 되더라도 치료 효과가 원하는 만큼 또는 기대했던 만큼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형관 보사법을 모르고 그냥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서 가르치는 김형관 보사법을 꼭 배우셔야지만이 원하는 또는 기대했던 그 이상, 예상했던 그 이상,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이상의 치료를 효과를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